오늘은 초격자 성공 수업의 저자이신 허준석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셰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허준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혼공쌤이라고 이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EBS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교재 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42권 정도 해서 뭐 방송도 하고 책도 쓰는 좀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공립학교에서 16년, 네. 그리고 EBS 대표 강사로 14년. 올해는 이제 15년 차 됐죠. 아, 15년. 와, 그리고 합산해서 400만 명의 수강생과 3,000편의 컨텐츠를 제작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영어 교육 부분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하시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대상 수상하시고. 맞아요. 네. 아, 이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쌓인 거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좀 놀라웠던 게 이게 영어 교육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공채 보던 시절에는 사실 스카이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영어 강사를 뽑는다는 건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뽑을 거고, 두 번째 이제 방송이잖아요. 방송이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 스카이는 아니지만 지원해보자라는 생각은 좀 있었고요. 지원할 때 좀 전략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에서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강을 하는 거잖아요. 시강은 끼케야 뭐 10분 정도. 굉장히 제한적인 1차, 2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어떤 최종 합격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시강이 목표였습니다. 그잖아요. 시강. 이 사람이 뭔지 궁금하다를 극대화시키는 게 저의 어떤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쭉 제 경험을 쓰면서 왜 제가 좀 다른가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써서 이 사람을 진짜 한번 찐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제작진이 여길 정도를 목표로 했죠. 그렇게 이제 1차를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해서 합격이라기보다는 궁금해 합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시연을 갔을 때는 이제 다름을 극대화해야겠다. 첫째는. 하지만 둘째는 너무도 다르면 이 또 방송은 또 교육방송 좀 보수적인 측면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뭐랄까 일반적인 수업도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 랩을 준비해 갑니다. 팝송이 대세였잖아요. 시간 그 이후에. 네. 와. 팝송이 대세잖아요, 보통. 네. 근데 영어 랩을 이렇게, 물론 이제 가사 너무 선정적이면 안 되니까 랩을 초반에 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그 당시 녹화하는 사람이 혼을 빼놓겠다. 그래서 이렇게 탁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쫙 끌어야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서 갔더니 다행히도 아무도 영어 랩을 준비해온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영어 랩을 쫙 하니까 이미 저의 이제 스카이 학벌은 안 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수업은 뭐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쭉 풀어 나가니까 초반 훅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수업은 무난하네? 이 정도면 육성을 해도 되겠어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아예 실력 기본 자체가 없는데 이런 변주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랐다라고 하면 학벌은 저 때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보면 블라인드 채용이 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EBS 조금 보수적이라고 하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분야에서도 학벌이나 이런 걸 조금씩 훨씬 더 벌는 거죠. 요즘은 사실 이제 뭐 요즘은 분위기가 더 이제 그냥 그 시연 영상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통 거의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뭐 썰이긴 한데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뽑히시는 분 보니까 꼭 저 때는 스카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와, 아까 이게 그 순간순간마다 전략을 잘 짜고 또 어느 정도는 그 트렌드를 그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차별화하는 그런 지점만 잘 잡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고 실력은 그럼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실력과 전략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내가 스카이가 아니니까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대학생 때부터 좀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신 건가요? 많이 열심히 했죠. 목숨 걸었죠. 전에는 그러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초중고는 사실 저는 이제 경남 김해에서 초중고 다 나왔고, 그다음에 뭐 특목고도 아닙니다. 이렇게 뭐 외고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아니고, 그때 뭐 제가 살던 김해에는 외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시죠? 문법 공부 많이 하고, 단어 많이 외우고, 독해하고, 딱 그거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공부를 할 게 없었죠. 입시 영어만 했으니까. 근데 이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세니까. 대학 와서 제가 별의별 정말 발광을 많이 했죠. 사실은 이제 후배들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네. 왜냐면 대학 때 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 학점도 안 나오고 제가 거의 바닥을 깔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초중고 그냥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거의 대학 때 질풍노도 시기가 처음 와가지고 네, 정말 그 좀 말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랄이란 지랄은 대학 때 좀 다 떨고 그랬어요.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네. 한 10,000게임 정도 했습니다. 10,000판 정도. 네. 야, 그러시구나. 대학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야, 근데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뭔가 땡땡은 다 떠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빨리 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그런 용어를 쓰긴 하더라고요. 뭐 인생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그럼요. 빨리 다 써버리는 게 낫기도 하다. 네. 했던 게 다 어디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때 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그냥 잘하고 싶어서 막무가내도 해보고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 지나간 말도 사실 걸어보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좀 바짝이 올라갔던 거는 군대 갔다가 이제 병장 때 이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학점도 너무 안 좋고 토익 점수도 그때 뭐 신발 사이즈 좀 합쳐놓은 거니까. 근데 영어 교육과니까 너무 좀 쪽팔리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못하니까. 진짜 그 정도였는데도 이렇게 되신 거네요. 네. 야. 다행히도 친구들도 같이 못했기 때문에 위안이 좀 됐었는데 어쨌든 제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또 보시면 알겠지만 어학연수를 제가 보내달라고 막 졸랐어요. 다르게 해보겠다. 그래서 집이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때 또 캐나다에 그때 사스도 있어가지고 전염병이 있고 안 된다. 어머니께서는 점도 보고 오셨어요. 점 보니까 너 이제 해외 나가면 죽는다. 죽음으로 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웠죠. 근데 변화를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팅을 했죠. 책에도 베팅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 쫄렸죠. 근데 이제 내가 선택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초중고는 다 어떻게 부모님 사회가 짜준 틀에서 그냥 하는 거고 대학 들어갈 때 잠시 나 어디 가고 싶어서 살짝 피력한 거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돈 안 받아도 된다. 한 푼도 안 받아도 되니까 한번 좀 이렇게 그냥 베팅해라. 딱 1,000만 원 베팅하세요. 했더니 아버지께서 오케이. 너무 이제 솔깃되니까 일단 해서 갔다 이렇게 온 건데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돈으로 갔잖아요. 얼마나 갔다 오신 거죠? 5개월 20일 갔다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그 밴쿠버 거지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캔도 좀 주워서 모아서 이렇게 팔고, 그리고 이제 홈스테이 집 식구들하고만 완전 다 오고, 한국산 안 만나고, 무조건 듣기 하면서 자고, 들으면서 깨고, 학교에서 아무도 발표를 안 해요. 프리젠테이션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발표를 안 해요. 다 했습니다, 제가. 전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변환시켜보고, 한국 돌아와서도 4학년 때 임용 공부 다들 할 때, 저 회화반 만들어서 회화반 제가 직접 클래스 만들어서 진행하고 아마 그때 후배들이 미쳤다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선배 분명히 떨어진다. 시험 떨어진다. 하지만 일단 좋은 거 하고 있으니까 오자.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이제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그 학교에 원어민들이 연수 받으러 왔었어요. 연수 이제 뭐 원어민 교사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연수하는 곳인데 2주 연수 알바생을 모집하는데 제가 지원했거든요. 이런 기회는 없다. 그리고는 거기서 불렀어요. 저 서류를 내니까. 임용 공부해야 되는데 왜 지원했냐. 시간이 없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저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해가지고 가서 생각해보세요. 108명 원어민이 연수생이잖아요. 저는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갑이겠어요. 매일 질문을 100개씩 똑같은 거 한다 생각해보세요. 식당 어디예요? 식당 어디예요? 식당 어디예요? 그러면 처음엔 버벅대지만 답을 하고. 과제가 있어. 컴퓨터실 어디예요? 정수기 어디 있어요? 정수기 물은 공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쓰는 용어가 상당히 겹치는 거예요. 대답도 정리가 되고, 2주 하고 나니까 친구도 사귀고, 영어도 좀 이렇게 뭔가 정립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걔들이랑 놀았어요. 임용 직전까지. 물론 이제 주중에는 공부하고, 투트랙이죠? 주말에는 홍대 가는 거예요. 홍대 가서 걔들이랑, 바를 도는 거예요. bar hopp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니까 원어민 10명이랑 저랑 있다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막 터지죠. 도망도 나오고 그랬어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좀 시간 지나니까 너무 안 들리더라고요. 이 멘탈이 막 붕괴가 돼요. 어쨌든 그런 걸 겪고 나서
한 달이 막 실력이 야. 오히려 캐나다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중에는 이제 영어 공부하다가 올라왔는데 또 하던 표현이 또 걔들이 쓰기도 쓰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동떨어져 있는 걸 했는데 연결이 되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합격도 하고 영어 실력도 그때 엄청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걔들이랑 5, 6년 정도 한국에서 계속 만나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거죠. 야. 국내파지만 한국에서 공부한 약간 해외 국내파? 그러니까 보통 그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걸 깨트린 거죠. 근데 그거를 엄청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단기간에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속에서 완전 올인하신 거네요. 몰입을 하신 거네요. 1만 시간 어떻게 보면 깬 거죠. 그 뒤에도 한국에서 계속 그 친구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저희 20대는 사실은 그 미국 교포 친구들이 거의 저의 어떤 자아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이 저는 3분의 1은 약간 미국 사람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게 대학생 때 그리고 이제 4학년 이후로 이렇게 된 건데도 그러니까 보통 언어 이러면은 막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 전부터도 막 가가지고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반화하긴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일반화라는 이제 말씀은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고 자기가 꾸준히 한 4, 5년 정도 뭔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절한 목표가 있고 구체화되고 내가 베팅을 하고 실천을 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가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 10대에 달라진다고 봅니다. 10대 뭔가 해놓으면 20대가 달라지고 분명히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20대도 늦지 않은 거고 사실 뭐 영어, 언어 이런 건 제가 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야든 30대, 40대든 계속 하면 또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배움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고. 그거를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 저희가 하는 말이 어떤 건지를 너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축적이 되면 그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홍공쌤을 이렇게 후기들하고 이렇게 평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강점. 그게 하나가 뭐냐면 원어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저 아내도 이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영어 이런 걸 좀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원어민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죠, 자녀들이. 근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사실 좀 약간 노는 듯한 느낌. 원어민한테 배우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내파에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기에는 또 너무 좀 한국에 정형화된 그런 느낌으로 언어를 좀 배우는 것 같고. 근데 약간 홍콩쌤은 이게 하이브리드 느낌이 나는 거죠. 정확합니다. 국내 몇 없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학생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그런 몰입의 과정을 거치셔서 이렇게 또 다년간의 그 가르치는 실제 경험을 쌓으시고 그래서 나오신 게 아닌가. 어떻게 의도한 건 아닌데 투트랙을 계속 깔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이브리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어민들 만나도 되게 재밌게 또 토크하면서 지금도 친구들 이제 거의 다 돌아갔지만 또 새로 사귄 친구도 한번 만나면 그 친구랑 1대1로 그냥 만나도 한 5시간 정도는 거뜬히 그냥 이야기하면서 놀아도 밥도 먹고 중간에 그렇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만나도 또 아까 저랑 또 사전에 이야기했지만 재밌게 또 이야기하고 양자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현직 어떻게 보면 교사는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은 이제 홍공 스쿨로 홍공 유니버스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해서 이제 그 초등 중등 교육 초중등 뭐 고등도 앞으로 또 확장을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제 교육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실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초격자 성공 수업을 좀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혹시 이제 저 책에서 혹시 좀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고 좀 그 이제 영어 분야에서 좀 이렇게 이제 성공 가도를 계속 걷고 계신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메시지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좀 초격자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또 유근영 작가님이라고 파트를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핵심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자전거 사이클 말고 우리가 뭐 어떤 한 사이클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이클 돌리잖아요. 그건데요. 저는 경험의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의 사이클을 처음에는 작은 바퀴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몸짱이 되고 싶다는 건 너무나 큰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패하거든요. 계획 세울 때가 제일 즐겁죠. 그렇죠. 결제할 때가 즐겁죠. 나머지는 사실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몸짱이 되고 싶으면 내일 내가 아침에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체육복을 입을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몸짱보다 사전에 어떤 한 사이클이 돼야 돼요. 그럼 일어나서 내가 옷을 입는다. 사이클이 그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지? 알람을 설정한다. 사람한테 부탁한다. 쪼개고 일어났을 때 옷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옆에 손을 뻗으면 닿는 데 있는 것인가? 아니다. 나는 엄청 게으른 인간이기 때문에 추리닝을 입고 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또 분화가 되겠죠. 하면 그게 일어나서 내가 딱 옷을까지 입고 걸어나간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작은 경험이 한 사이클 이루어졌죠. 그런 식으로 1, 2주를 돌리는 거예요. 몸짱은 이미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작은 사이클이 회전을 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탁 움직이는 것까지 되잖아요. 그게 되면 이제 가서 운동을 한다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게 됐을 때 사실은 운동을 루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서 성공 사례들을 봐요. 근데 그게 그 과정들이 많이 생략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했는데 했어요. 그 방법론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방법론에 꽂혀 있는 순간 어떤 저는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몸짱이 된 사람. 그리고 그 방법밖에 안 보이잖아요. 결과의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어떤 사이클의 크기를 자기 어떤 영향에 맞게 캐파에 맞게 줄여가지고 줄여서 돌림으로써 어떤 성취를 어떤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성취나 자신감도 설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작게 돌려서 내 거로 만들고 이게 됐을 때는 그 다음 또 사이클을 좀 더 큰 사이클을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적어 놓지만 저는 소분을 많이 합니다. 그러세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 50개 중에 한 20개는 벌써 이뤘는데요. 그 중에 아직 못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세계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10개의 도시에서 1개월씩 살아간다. 지금 3개는 지금 뚫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7개를 뚫어야 되는데 그게 되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경제력도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경제력이 완전 경제적 자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노마드 작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노마드 작업하면 또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씩 소분을 해가요. 네, 그런 식으로 소분을 해가면 소분을 했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떤 것이 1년을 쌓였을 때 그것이 나의 소분된 목표에 또 이렇게 경험치를 쌓이는가를 또 행동을 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사이클의 크기 이런 거 잘 조절을 해서 실천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맛보도록 자기 어떤 인생을 잘 설계를 해봐라 라는 것이 사실은 이 책에 담긴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영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각 사람이 처한 분야가 다양하실 그쵸.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이렇게 소분을 해서 작은 사이클부터 큰 사이클로 이렇게 점점 확대해가는 네. 그렇게 습관화 시켜보는. 시간 지나면 연결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작은 했던 것들이 많이 쌓이면 연결이 되고 뜻하지 않았던 어떤 운적인 요소도 따라오는데 저는 그거를 제 끌림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사이클을 이렇게 돌리다가 네. 또 이제 그런 힘든 시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홍콩쌤도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힘든 시기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은 되게 다 승승장구만 한 줄 알아요. 딱 느낌도 에너지도 너무 좋고 표정도 밝으시고. 그 밝은 이유는 실패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 지금 인터뷰하는 순간 저한테 성공 순간이잖아요.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패가 저는 굉장히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어떤 정도가 아니라 가령 책을 하나 좀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책을 지금은 제가 41권을 썼고 올해 11권 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더 나오면 이제 52권 정도가 되잖아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100권 쓰는 건데 네. 금방 달성할 것 같아요. 금방 할 것 같아요. 청고도를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첫 번째 책하고 어쨌든 10번째 정도까지는 그냥 다 실패라고 보면 돼요. 다 실패. 인세를 저 만 원만 받은 적도 있어요. 책이 완전 망해가지고.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이거, 그리고 단행본을 처음 이제 냈을 때 교양서 너무 좋았거든요. 미팅하고 이런 것까지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이게 몇만 권이 팔리면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될까? 행복한 어떤 회로를 많이 굴렸는데 정작 그 책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안 됐어요, 잘. 그리고 뻥뻥 이제 장담을 했던 그 출판사 그 분은 어떻게 보면 사직을 또 하시고. 저는 어떤 답답함을 토로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원고를 또 많이 투고를 했었어요. 저는 투고했는데,
좀 나쁜 말로 하면 다 까였어. 근데 EBS 어떤 스펙이 있더라도 출판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요? 또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출판사에서 저를 좀 좋게 봐서 이 사람이 기획을 해봐야겠다라고 꽂혀서 오는 경우에는 그런 좀 운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때는 다른 얘기겠지만 저는 인생이 가만히 있어서 저한테 뭔가 온 건 다 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어봤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홍옥쌤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 오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거의 다 제가 다 어플라이를 한 겁니다. 자존심 있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책도 사실은 뭐 출판사 600~700군데 정도는 제가 다 어떻게 보면 이메일로 어플라이해서 그 군데 뭐 한 10군데 정도 온 것을 어떻게 더 해가지고 간신히 냈는데 또 망하고 그 뒤에 또 사실은 또 신생 출판하신 분이 또 연락 와가지고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또 종적이 감췄습니다. 망하고. 그래서 사실은 실패 경험이 너무나 많다. 제가 출판단지 돈 적도 있어요. 다 이제 까였습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정도 까였으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전문성이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만 책이라는 형태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아직 나를 증명하지 못해서 0에서 1이 안 생겼기 때문에 오는 어떤 현상일 뿐이라고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했고 책을 낸 거가 좀 망했지만 그 뒤에 자꾸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고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고등 강사였거든요, 사실은. EBS에서도. 근데 제 애가 크면서 어떻게 하면 애가 이제 컸을 때 고등 영어까지 잘 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지금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초등물에서 저는 대박이 나가지고. 그렇구나. 지금은 초등 쪽하고 중학물을 오히려 좀 많이 쓰고 있고 판매 주수가 오히려 거기서 훨씬 잘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오퍼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 시기 때 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될 줄 알았다. 옛날부터 잘하더니 지금 대박 났네. 계속 좋은 것만 벌어지네. 사실은 그 이면에 실패나 이런 것들이 한 999개가 있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구나. 실패를 대할 때도 결국은 이 실패의 경험도 내가 넘어서기만 한다면 무조건 이거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웬만한 실패는 그냥 정말 좀 가소롭습니다. 좀 그래 큰 게 왔을 땐 좀 힘들긴 한데 그것도 저는 소분을 하는 편이에요. 원인도 소분해서 왜 이랬을까 잘라서 하나씩 제가 회징을 하는 편이고 소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실패의 총합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와, 홍콩쌤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지금도 뭐 짜잘한 거든 많이 실패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가더라고요. 홍콩쌤님 이렇게 그 솔직 담백하게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 뭐 힘들었던 점 이런 그렇죠. 것들 솔직 담백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홍콩쌤 한 요 정도에서 오늘 한 인터뷰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또 끝으로 좀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강조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보시는 분들 다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실 거고 또 다 같이 또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선택을 강요받고요.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해보고 책임지고 작은 것에도 베팅을 해봐서 경험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처음에 그 차별화 그리고 전략과 집중 그런 분들 그리고 몰입하신 거 그리고 작은 사이클부터 돌려보는 거 그리고 실패의 씨앗 그것들을 이제 많이 뿌려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또 소분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리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홍콩쌤님 요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격자 성공 수업의 저자이신 허준석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